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2028 대입 개편.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 딱 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8 대입 개편안. 그래서 아마 보도자료 요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하나가 발표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죠? 네? 서울대죠. 그래서 서울대 스카이의 S를 담당하는 S 역할.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에서 이 전형 방법을 고려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고교 선택 시 고려하셔야 될 반드시 들어가셔야 될 요소가 뭐냐면 이제 뭐뭐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대입제도를 얼마나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버님들이나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여쭤볼게요. 알겠죠? 1등급 사수하기. 오늘 고입준비 1탄 교과전략 1등급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자, 교육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과목이 편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양한 과목은 늘 편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진로 학업 설계. 뭐 진로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있었어요. 근데 진로 학업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출석만 잘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학점. 이제 고교 학점제니까.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이제 별밤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조금 급하셨나봐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라고 안 하시고 학점은행제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용어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고교 학점제다 보니까 학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점은 192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근데 학점이 그 대학교마다 학점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이제 저녁 시간이고 피곤하시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실수, 192 실수를 졸업하면 되니까 그것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수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죠. 선택형 수능? 선택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수학은 무슨 과목과 무슨 과목이 선택 과목이 있는지 아세요? 네, 확률가통계, 미적분, 기하입니다. 현재 고1, 2, 3 아이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 세 과목 중에 가장 유리한 과목이 있을까요? 수학 선택 과목이? 인기체로 한번 해볼게요. 자, 확통이 가장 유리하다. 수능에서. 내려주시고요. 자, 미적분이 제일 유리하다. 내려주시고요. 한 1.5배 정도. 자, 기하가 유리하다. 어머니 좀 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기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 조사를 그 확률과 통계 1.5배 정도가 미적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자, 가장 이 수능에서 가장 유리했던 과목은 뭐다? 미적분이다. 미적분이 확통보다 11점이 더 높습니다. 어떨 때? 100점이 나올 때. 그러니까 수능은 현재 수능 체제는 뭐가 중요하다? 선택 과목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어떻게 하냐? 야, 됐어. 니네 선택하지 마. 그래서 선택을 없앴어요. 그래서 공통형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가 이 의대를 갈 거예요. 의대를 가나 우리 아이가 영어 선생님이 되나 보는 수능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 수학이 다 똑같죠. 그래서 대수, 미적분은 확통을 보고요. 국어는 화작, 화법과 작문, 독서 작문, 문학이 필수로 출제가 되고요. 영어는 영어 원투.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과인데 왜 사회 해야 돼? 이겁니다. 문과인데 왜 과학 해야 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출제가 되면서 수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온 김에 얘기할 건데요. 지금은 이과 아이들이 그 사회탐구랑 벽을 쌓고 고1, 2를 지내다가요. 이제 고1, 2 때 보통 뭐하죠? 이과 아이들이? 과탐을 공부하죠. 근데 고3 때 뭐예요?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왜 수능으로 대학을 가요? 아이들 갑자기? 내신이 망해서. 그러면 수능으로 대학 가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물리원도 어렵고 화학원도 점수가 안 나오고 생명도 좀 별로야. 그래서 어디로 많이 도망가요? 그 전문 용어로 빤스런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사회문화 이런 거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문과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과 애들은 사탐이 너무 쉬울 줄 알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수능 과목을 고1, 2, 3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고1 때 나온다는 거죠. 고1 때 배운 걸로 수능을 봐요. 자, 그럼 내신에서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할 건데 내신이 지금 현재 몇 등급제다? 9등급제도입니다. 요거 이제 요 표를 그림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재 9등급제도에서 1등급은 상위 몇 프로였어요? 4%였고요. 2등급이 7%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몇 프로죠? 네, 11%예요. 그럼 이제는 5등급 제도니까 1등급이 몇 프로까지? 10%까지.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땡땡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신문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신이 완화됐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예일여고에서 수학이 3등급 나와서 울었는데, 그럼 이제 몇 등급 되는 거죠? 3등급 했던 애들은 몇 등급 되는 거예요? 2등급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선정고등학교에서 4등급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 안 풀고 나머지만 풀었는데, 푼 것도 틀려가지고. 그럼 4등급은 몇 등급 됩니까? 4등급은 2등급으로 가냐? 4등급 문 닫고 들어가면 3등급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요? 내신 점수가 다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현재는 평가 시스템이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을 상대평가니까 그러면 고2 때, 고3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평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현재까지는요, 고2 때 이과 애들이 되게 얍삽하게 공부하는 게 뭐냐면요. 낱낱이 고할게요. 기하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기하가 그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옛날 시절에는 기하 벡터라 그래가지고, 기하가 진짜 사악한 과목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하가 어떤 과목이 됐냐면 암기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A만 맞으면 되잖아요. 7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보통 언제 공부하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어머니 모범생이네요. 일주일 전에 기하한다 그랬어요. 70점 넘기려고. 보통 언제 공부해요? 전날 공부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깜짝 놀라셨죠?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95%가 그래요. 전교 1등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대평가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과목, 투과목 이런 것들도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다만 5등급일 뿐. 자, 그럼 이런 가정을 이제 해볼게요. 올 1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내신에서. 국영수, 과목, 모든 과목이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을 전국의 4, 5%라고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4, 5%. 그러면 대략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상위 16개 대학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현재 기준으로 약 2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의대 수시 모집 인원이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약대 조금 줄은데 약대는 한 1,000명 정도 수시로 뽑고요.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뭐 이런 데 수시로만 뽑는 학교들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를 다 합치면 약 2만 6천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 1등급 받은 친구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근데 여기 다 합쳐도 몇 명으로? 2만 6천 명이에요. 2만 6천 명 안에 의대도 있고요. 의치안 다 있고요. 이대도 있고요. 시립대도 있어요. 같은 올 1등급인데.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들의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올 1등급 안에서 누구는 의치안을 가기도 하고요. 누구는 이대를 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시립대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셔야 고교 선택에 도움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대학이 어떤 고민을 하겠다? 뭘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그러면 올 1등급 받아도 이 모양이에요. 의치안도 가고 이대도 가요. 내신에서 올 1등급 받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에서. 뭘로 볼까요? 네?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겠죠. 그래서 왜 뉴스에 맨날 나오죠? 특목자 사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럼 일반 고가는 망하나요? 아, 그런가 봐요. 지금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저 오늘 중앙고등학교나 이화여고만 얘기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민이 좀 많으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중요성이 커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요즘 이제 고3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졸업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대학 갈 때 수시 쓸 때요.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쓰잖아요. 그러면
최저전형, 수능 최저, 수능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미음, 지읒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뭘까요? 면접이요. 그래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뭐예요? 우리 아이 잘생겼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면접은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사실이 팩트인가. 사실 체크하는 학생부 기반 면접도 있고요. 서울대처럼 재시문 기반 면접도 있어요. 소위 구술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학생부와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학생부를 잘 받는 학교를 가는 게 정답이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학생부를 잘 받는 학교를 지금부터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올해도 제가 여김없이 수시 컨설팅을 했습니다. 수시 컨설팅을 하면요, 은평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포함해서요, 명지고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대부고 친구도 있었고, 아무튼 뭐 서대문구에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이 아이들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데 특히 은평구만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인기 있는 학교는 학생부가 좋다, 안 좋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기 있는 학교를 지금부터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은평구에는 10개 학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추론을 해봤냐면, 올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장 주목한 학교가 어딘가 제가 봤더니요, 10개 일반고등학교, 은평구에 있는 10개 일반고 중에서 예비고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학교는 단 4곳밖에 없었어요. 아실 거예요.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지금 정문 앞에서 뵌 분들도 지금 보이세요. 첫 번째 어디 학교예요? 바로 나오네요. 성정고등학교. 인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예일여고요. 또 여고 하나 있잖아요. 여고요. 성정고 말고 여고요. 동명여고요. 또 남고 중에 하나 있네요. 대성 죄송해요. 자, 충암 죄송해요. 자, 높으신 분 죄송해요. 자, 남고 숭실고. 그래서 이 4개 학교가 이제 학교 행사를 했습니다. 학교 설명회를 했다는 건 이 학교가 학교를 신경 쓴다, 안 쓴다? 쓴다. 왜 하는 거예요? 학교 설명회? 우리 학교 좀 많이 써. 이런 뜻이죠. 우리 학교 되게 좋거든? 뭘로 증명을 하죠, 학교가? 대입 결과로요. 그래서 대입 결과가 그래도 좋은 학교거나 아니면 우리 앞으로 진짜 신경 쓸 테니까 많이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별 설명을 진행하시고 저도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학교 설명회를 할 때 이제 입결도 나와 있고요. 책자도 주시고 막 생수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10개 고등학교에서요. 자,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10개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일수록 학생부가 좋을 것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학교는 제가 4곳 중에서 가장 많으신 분이 오신 학교, 단 이 학교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 4군데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어디세요? 물론 이제 예일여고는 2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긴 했으나 제가 1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선정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거의 500~600가구가 오셨더라고요. 진짜 꽉 찼었어요. 근데 선정고등학교 그럼 학생부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중도 있는데. 과중은 뭔가 다르겠지. 근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선정고등학교에 제가 어떤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과목 딱 한 줄 써 있었어요. 세특이. 그럼 그 친구가 바보 아니야? 그 친구 공부 잘 못하니까 한 줄 써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친구 1등급 진짜 많았었어요. 그럼 한 줄 왜 써? 우리 어머니 너무 경악을 지금 금치 못하시는데 뭐야 우리 아이 대학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실제로 관심 없으신 선생님들도 아직까지도 많으세요. 그게 일반고의 현실입니다. 소위 아이들이 얘기하는 빌런 선생님이 어느 학교나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고등학교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어머니 아버님께서 마인드셋 자체를 이 학교가 뭔가 좋겠지라는 상상은 일단 접어두셔야 돼요. 뭘 바라지 마세요. 뭘 바라십니까? 일반고예요. 네, 일반고예요. 그러면 뭘 바라지 않고 우리가 가도 되는가? 그리고 왜 바라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챙겨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챙겨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뭐냐면 학생부에 나타나는 역량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고1, 2, 3 아이들은요. 학생부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대학들이 받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모든 대학들이요. 심지어 성남에 있는 가천대까지도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학생부를 평가했습니다. 자,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성적 또는 세특에 나와 있는 공부에 대한 진지한 태도. 요거를 우리가 네 가지로 무슨 역량이라고 부를까요? 공부랑 관련된 역량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학업 역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업 역량. 자, 두 번째. 우리 아이가 꿈꾸는 진로 직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3년 동안 너 준비했어? 라는 걸 물어보는 역량이 네 글자로 뭐게요? 진로 준비에 대한 역량? 진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요즘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역량이죠. 학교폭력상, 팀활동,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 인성,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이 5글자로 뭐라고 하게 해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역량 중에 지금까지 우리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부를 또 채우려고 할 때요. 그 잘 모르시는 입시 컨설턴트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 진로랑 엮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진로랑 엮어요? 세특을 쓸 때요. 독서를 하든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내주든 뭘 하든 간에 야, 너 생명공학 가고 싶어? 너 생명과학자가 꿈이야? 그러면 다 생명과학이랑 엮으라고 하세요. 그런 거를 대학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진로랑 엮는 거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자, 얘기를 좀 너무 충격적인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2028 대입의 핵심입니다.